안녕하십니까. 모에닉 게라지스의 김태성 대표입니다. 이렇게 가끔 요즘 이렇게 공연을 좀 많이 불러 다니는데요. 이렇게 오늘 참 너무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되게 영광스럽고 또 많이 떨리고요. 그리고 보통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마라톤으로 이렇게 강연을 쭉 하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제가 지금 마지막을 맡아서 조금씩 부담도 있긴 한데 많이 좀 힘드신 가운데 부담 있긴 한데 그래도 저 열심히 제가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앞에서 들었던 거하고는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저는 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약간 인문학적인 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우리 휴머니즘이라든가 어떤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강연하면서 대부분 많이 질문 받았던 게, 많이 강연했던 게, 어떻게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했냐라는, 지금도 저희가 세 번째 크라우드 펀딩 하고 있지만, 올해 초서부터, 크라우드 펀딩으로 또 많이 좀 유명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상당히 좀 고전 산업이죠. 이렇게 자동차 산업.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산업 하면은 현대기업은 대기업에서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스갯소리로 저희 모에닉 게라지스가 6번째 제조회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좀 고전 산업에 약간 진입하기가 좀 힘든 분야에서 어떻게 스타트업 기업이 이렇게 진입을 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점심 때 이렇게 여기 관계자분들하고 연사님들이랑 같이 한번 점심을 했는데요. 여기 앞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알파고 얘기 많이 나왔죠. 근데 알파고 얘기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전서부터 인공지능은 있었지만 알파고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떴다. 사실 오늘 지금 제가 이거 하는 얘기는 아까 생각나서 지금 바로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만큼 떴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구글의 어떤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알파고가 갑자기 스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구글의 마케팅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보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왜냐, 알파고 사실 인공지능 얘기 나오면 여러분 실제로는 체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고. 과연 인공지능 하지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물론 어떤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감성은 발전의 속도가 되게 느리지만 이미 기술은 상당히 지금 인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알파고가 성공했던 부분들은 바로 고세돌이라는 휴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구글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요. 과연 사람들은 인공지능 응원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응원했죠. 과연 그럼 내가 동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진짜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대결을 하나?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관심을 이끌고 그에 대한 가망성을 준 거지. 그 전에 사람이 빠졌다 그러면은 단순히 인공지능만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럼 저희 차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자동차고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작업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어떤 첨단 산업도 인공지능들, 웨어러블 로봇 같은 부분들하고는 전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하나의 융합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를 만들었던 거는 좀 융합의 어떠한 단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는 자동차 전공을 했냐고. 근데 사실 저는 자동차 전공 전혀 안 했고요.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고, 홍익대 목종가구학과에서 가구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오랫동안 디자인 작업들을 많이 해왔고, 또 사진 작가로도 활동을 해왔고요. 제가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해서 메이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 차에 다 융합돼서 녹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부분의 어떤 형태로 나와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샀는데 그 공감을 샀던 거는 이 차들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나거나 진짜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됐거나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하기가 좀 쉬웠죠. 약간 클래식카 같은 감성들. 사람들이 기술이 많이 올라가면요. 오히려 약간 반대급부가 생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기술이 발달하고 너무 인공지능 나오고 너무 발달하니까 쫓아가기 너무 힘드신 분들 계세요.
핸드폰도 6개월마다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더 이상은 그거 쫓아가기에 너무 벅차하신 분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찾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감성들, 어떤 휴머니즘에 더 가깝게 표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떻게 차를 만드는지 한번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한 좀 2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막 요즘 자동차처럼 로봇팔이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상 보고 많이 감동을 해요.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왜 움직일까요? 요즘은 사람 손으로 차를 만든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기계로 대량 생산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고 기계로 대량 생산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난다고 그래도 그게 어떤 휴머니즘의 어떤 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차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감동을 주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에는 감동을 주고 있죠. 또 하나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는 어느 패션 업체하고 콜라보해서 만든 영상인데 요것도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만든 차가 이 차인데 상당히 예쁘죠? 요 다음 영상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요.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차 모델이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객체수가 많고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차가 어떻게 보면은 갤럭시는 유일하죠. 모에네 게라지스는 일반적인 차를 커스텀한다거나 차를 수리한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리빌드를 하는데 그 리빌드의 어떤 디자인적인 감성이라든가 저의 감성, 모에네 게라지스만의 감성을 담아서 새롭게 그렇게 리빌드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캐빈과 프레임이 동원되고 기본적인 기장치하고 메커니즘이 세팅이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저희가 아이덴티티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저희만의 어떤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나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이제 가미를 시켜서 모에네키를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이번에 같이 공개되는 거는 작업복으로 많이 입고 일선용도 많이 입는 그 전복슈터라고 기붕에 이제는 캐터링이 나와서 간단하나 선보일 예정입니다. 브라운브레스하고의 작업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컬러브 작업을 하는 부분이에요. 좀 훗날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좋은 결과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우 혹시 서 있는 차를 혹시 보셨나요? 그 차, 제가 이제 가구 디자인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가구 디자인 전공했기 때문에 실내가 좀 저의 감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운브레스라고 이제는 이제는 패션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업체하고 또 커스텀 페인팅 하시는 작가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콜라보로 융합해서 만들었죠. 이런 시도들로 해서 이제 차가 그렇게 이제는 나왔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산업적으로 보면요.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저의 모에네 게라지스가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의 브랜드를 만든 하나의 핵심 가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전기차 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배터리 회사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케팅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감성으로 만든다는 휴머니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케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하이 퀄리티 어떤 그런 고급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4차 산업의 혁명에서 융합해서 인간은 절대 빠질 수 없는 하나의 그 중요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산업들은 어떤 현상이냐면요. 인간 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따라와. 산업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는 너희 뒤처지면은 너는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뭐 여기서도 아마 그런 인상 많이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 아직도 제대로 잘 못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도 스마트폰을 쓰지만 아이폰을 쓰지만 그 기능의 한 10% 20%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인간이 필요한 기술은 이미 20세기에 다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20세기 이후에 그 나오는 기술들은 그 잉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이용하기 위한 그 기술들이었죠. 그전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좋은 제품이 나오고 그러면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쓰니까 진짜 편하고 내 실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었죠.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나오는 기술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4차 산업은 꼭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4차 산업이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사업화가 되고 진짜 뭔가 어떤 큰 산업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이제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단순히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가 부분들이 아니라 과연 이 기술들을 과연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마케팅 부분을 뛰어날 거고요. 그리고 요즘 기술은 넘쳐납니다. 마케팅이 돼야지만 뭔가 어떤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고 새로운 그 시장이 창출이 되는데 지금 기술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 시장은 창출되지 않아요.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 건데 이제 사람은 이 기술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리 기술이 최고니까 우리 기술대로 막 따라와. 그렇게 이제는 주입식으로 자꾸 압박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좀 왔어요. 그럼 뭐냐? 사람하고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사람의 감성이 입혀져야 되고요. 이런 기술들이 실생활에 아니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본연의 어떤 그런 본능에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감성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동감을 이뤄낼 수 있냐. 공감이라는 거죠. 동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다음 달 11월에 저희가 공개할 프로젝트인데 한 4달 동안 저희가 진행됐던 프로젝트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문화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라는 건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사실상 현대도 이런 프로젝트는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컨셉이 좀 달랐지만 오늘 한 티저 영상으로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92년도산 갤로퍼예요. 저기 계신 할아버지 분이 생애 첫 차로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92년도에 저 차를 샀다고 합니다. 근데 92년도 갤로퍼면요 상당히 고가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부잣집들만 샀던 거였고 저 할아버지 얘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10년 동안 모아서 저 차를 샀대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계신 아드님한테 그 차를 물려줬어요. 아드님이 저 차를 가지고 신혼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차가 한 25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차가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돼요. 너무 낡아서. 근데 저한테 우연찮게 저 아드님이 제 모현이 팬이에요. 모현이 팬이어서 이 차를 폐차를 하기 너무 아깝다. 내가 25년 동안 우리 가족처럼 살았던 차인데 폐차를 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 차를 모현이한테 좀 팔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팔아서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좀 새로 새 생명을 입혀서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때서부터 몰래, 진짜 이건 다큐입니다. 진짜 리얼인데 몰래 저희가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돼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한 4달 전의 얘기입니다. 이 영상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나 미안하면 잘 나가는 그 엔진도 한번 좀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 엔진 소리 좋네요. 네. 그래서 밤에 탈 때마다 네네. 엔진 소리 들으면은 너무 아쉬워하고 막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10년 됐을 때 한번 보리문서 사진을 해가지고 요거 차 보내시는데 그냥 소감 한마디만 좀 남겨주세요. 아버님, 저희 어머님하고 으로 한 차를 장만해가지고 서로 애지중지 기르던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던 차였는데 이제 더 좋은 주인님을 만나셔서 잘 오랫동안 잘 좀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마 좀 생애 첫 차를 경험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마 옛날 처음에 내가 샀던 차를 좀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그분도 몰래, 저희는 그분 돈 주고 사왔어요. 한 120만 원 주고 저 차를 사와가지고, 저희가 3달 동안 그 과정에서 몰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의 원형에 가깝게.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고, 얼마 전에 여기 영상 편집이 안 되어져 있지만 저희 게라지에 몰래 불렀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벤트를 하고 뭐 행사가 있으니까 좀 와주십사 하고 좀 초청을 했어요. 몰래 초청을 했죠. 초청을 해서 와서 저 차를 저분들한테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 11월 달에 영상 나오면, 이거 지금 여기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이거 외부로 나가면 안 되고요. 11월 달 제가 처음 공개할 거고요. 저분들 너무 감동했어요. 진짜 차 못 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차를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그 갤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는. 그 갤롱이를 진짜 보내고 마음이 허전하고 했는데, 갤롱이가 다시 올지는 꿈에도 몰랐다 그러고. 그런데, 그날도 시간이 안 났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차를 갖고 지하철장에 그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 뭐를 하냐면은 어떤 사람의 감성이나 어떤 그 본능적인 그 휴머니즘을 저희는 같이 동감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차 만들어가지고요,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쉽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공감해줘야 되고요. 이 차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저희는 그런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드렸죠. 자, 4차 산업의 어떤 그 융합이 되고, 이제는 그 산업이 크게 발전할수록 반대급부 분명히 생깁니다. 그 사람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그러죠. 분명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계가 해야 될 일 더 많이 생기고요. 인공지능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사람다운 거를 더 찾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쫓아만 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이러한 것도 휴머니즘하고 연관시키는 것도 하나의 4차 산업의 혁명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디자인적인 부분들, 아주 전통적인 산업에도 또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발전된 기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전기차가 내년 초에 이제 첫 시제품이 나옵니다. 지금 개발 작업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저희도 어떤 그런 혁신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혁신적인 사업에는 분명히 저희는 어떤 사람의 어떤 감성, 어떤 휴머니즘. 사실 인문학이라는 부분이, 저는 인문학을 잘 몰라요. 뭐 그렇게 인문학에 관련된 책도 잘 읽어보지 않았는데, 인문학의 발전이 그렇게 산업에서도 좀 발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감성들이라든가 본능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 항상 지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인공지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냥 전통적인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의 어떤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 어떤 4차 산업 시대에 사람이 더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4차 산업 혁명이 더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것만 보면은 너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좀 조금 만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인간다운적인 부분들, 더 고민할 부분도 있고요. 분명히 인공지능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달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인간다움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지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약간 시작은 좀 전통산업에서 했지만, 아무도 들어가기 진입하기 어렵다는 어떤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4차 산업의 융합 약간 다른 방법이지만 휴머니즘하고 사람의 수가공 작업들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융합해서 어떤 새로운 시장의 변화를 만들고 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어떤 4차 산업의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람하고 연결된다 그러면은 더욱 큰 부가가치, 어떤 더욱 큰 부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